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진행의 장유은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은 우리 임지윤 아나운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는 언니를 만났거든요. 근데 완전 뼈 때리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무슨 이야기로 그 뼈를 맞고 오셨나요? 우리가 항상 이제 방송 진행할 때마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돈만 많은 사람만 살기 좋은 정말 더러운 세상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부동산 한번 투자해보고 싶은데 이게 투자는커녕 내 집 마련, 내 집 한 채 없으니 그렇죠.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가 저한테 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기는 하니? 이러는 거예요.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투자할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낯선 동네 가면 뭘 제일 먼저 하냐라고 하던데 지훈 씨는 뭘 제일 먼저 해요? 저는 일단 맛집을 먼저 찾죠. 그렇죠. 아닌가요? 맛집을 찾기 위해서 가도 일단 저는 이제 그 지역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같은 데 가서 지역 시세 같은 거 좀 먼저 보거든요. 역시 우리 부동산 프로그램에 아나운서답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야기 했더니 그 정도면은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에 좀 갖춰져 있다. 기본은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막상 생각만 하고 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생각만 하는 것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실행에 옮기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부터 우리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 오픈 채팅창 있잖아요. 거기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올라오는 정보들 보면서 공부도 하고 직접 우리 지훈 아나운서와 함께 발품 파는 데도 같이 가보고 하려고 해요. 이 정도라면 뼈 제대로 맞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맞으셨습니다. 우리 효윤 아나운서와 함께 공부하고 싶다. 나도 이제 부동산 투자 어렵지 않게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언제든 노란톡에서 부동산 사이다 방 오픈 채팅방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효윤 아나운서가 24시간 상주한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들어와서 궁금하신 사항들 또 질문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 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이야기하는 정보들, 링크들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채팅창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팅창에 올라오는 정보들 확인해 보시면서 또 오늘의 주요 뉴스 이런 것도 종종 올려드립니다. 그런 거 보시면서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해 보시기 바랄게요. 또 저희가 요일별로 각 분야에 숨겨진 재화의 고수들 잔뜩 섭외해 놨습니다. 월요일은 부동산 법률 고민, 화요일은 부동산 투자처 고민, 그리고 수요일은 부동산 풍수와 관련된 고민, 목요일은 부동산 세무 고민,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참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경매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 또 직접 경매 전문가분이 스튜디오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 경매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든 아니면 전문적인 정보든 다 좋습니다. 저희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 채팅창에 많은 분들 글 올려주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자 저희 자부심이죠. 저희는 쌍방향,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방송이 끝나고 또 24시간 언제든 소통이 가능하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부동산 사이다 방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부터 많은 분들 들어오시고 글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채팅창 들어오셔서 저는 우리 동네 시세도 잘 모르는데 반성합니다. 이런 반응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글들 그리고 부동산 고민들 많이 올려주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사이다 오픈 채팅방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부동산 이슈 팩트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 그리고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주요 뉴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절반이 1억 넘는 빚. 내 집 마련 비율은 첫 감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리 연끌을 하더라도 매입이 어려워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그런 신혼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씁쓸한 뉴스가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지는 서울 아파트 전세 지난달 비중 올해 들어 최저라고 합니다. 이게 워낙에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바로 지난달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다른 뉴스도 볼까요? 집값이 더 오른다라는 전망한 지수가 민간도 그리고 국가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고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할게요. 서울 아파트 비싸니 경기 빌라라도 평균 매매가 1.8억이 돌파했다라고 하거든요. 뉴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만 봐도 어떠한 뉴스인지 짐작이 조금 갑니다. 워낙에 서울 아파트를 뭐 실거주 목적이든 특히나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워낙에 매매가가 비싸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로 대출까지 묶이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특히나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 아파트보다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접근이 가능한 경기도 쪽에 빌라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네. 전세난마저 확산하자 풍선 효과가 아직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과 경기도에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30대 이하까지도 지금 빌라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아파트 하면서 정말 아파트로 많은 매수세가 몰렸다면 이제 특히나 투자자분들은 빌라로 서울권이나 아니면 경기도권, 경기 수도권에 특히나 재개발 이슈가 있는 빌라로 많이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 조금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또 어떤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지 오늘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12월 11일 금요일 지금 이 시간 가장 뜨거운 가장 핫한 부동산 이슈 무엇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집슐랭 강남보다 용산 재개발 500만 원의 집 한 채입니다. 네, 이렇게 이슈 팩트 키워드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건지 조금 감이 옵니다. 감이 오시죠. 네, 이제 앞서 기사를 살펴봤는데 기사와 좀 연관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털에다가 500만 원의 집 한 채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빌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5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산다. 빌라로 몰리는 갭 투자자들 이러한 이제 주제들이 계속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봤더니 워낙에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매매 가격이 낮고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또 전세 가격이 높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의 갭 투자로 빌라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키워드에 뭐 재개발 이런 이슈도 나왔었는데 특히나 이제 재개발이 가능해서 재개발을 해서 빌라가 아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지역에 그런 개발 이슈가 있는 곳에 빌라 투자에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이제 부동산에 관한 공부도 하고 있고 또 기사도 체크하느라 열심히 부동산 기사나 뉴스들을 보고 있는데 어딜 가나 빌라 뭘 그렇게 빌라고 하는지 빌라가 잔뜩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빌라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에 대한 이야기 또는 소액 투자로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이 이슈 키워드만 보고 이슈 팩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아마 좀 감이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잠시 후에 조목조목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윤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동안 제가 오픈 채팅창에 오늘의 키워드 계속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와 관련해서 나도 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어떠한 뭐 궁금증
그래서 지금 500만 원의 집 한 채에 갭 투자가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뭐 이런 투자 궁금증도 좋습니다.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쌍방향으로 소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픈 채팅방에 계속해서 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흥 안산 생활권을 동시에 누리는 대단지 숲세권 아파트가 탄생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핫플레이스 분양조합원 모집은 끝난 상태이고요. 최근 10월 일반 분양 청약 또한 모두 마감이 됐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총 916세대 중 563세대는 조합원 모집이 완료된 상태고요. 지난 10월 일반 청약 219가구 모집에 1,458건의 청약 신청이 접수되고 최고 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급된 3개 타입 모두 마감됐습니다. 위원장님, 요즘 아파트 조건을 볼 때요, 브랜드와 대단지 그리고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자연 환경이 아파트의 입지에 정말 중요한 평가 기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건강한 삶과 쾌적한 자연환경이 중요시되면서 숲세권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군자봉, 본ян산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숲세권 아파트로 마전 저수지, 골프장, 승마장 등도 주변에 있어 건강한 내재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전인 세대가 실소유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중소형으로 구성됐으며 충분한 동간거리에 전세대 남향, 남서, 남동형 설계로 채광, 단열, 환기 조건이 우수하여 쾌적한 생활을 선사합니다. 또한 전세대 남향 위주의 중소형 혁신 평형,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혁신 설계, 단지 내 중앙 광장과 편리한 등원을 위한 드롭존, 어린이집, 도서관, 맘스 스테이션 등 스마트한 커뮤니티,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와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 친환경 에코 힐링 단지에서 에코라이프 실현이 가능합니다. 숲세권 대단지 프리미엄을 더 돋보이게 할 요소들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지 앞에는 군자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 단원구 방면과 장현지구까지 이동이 수월하며 아파트 인근에는 영동고속도로와 평택 시흥 고속도로가 가까워 수원, 용인, 화성 등 수도권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신안산선, 월곶 판교선이 개통 예정인 시흥 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고 정왕역과 신길온천역 등을 통한 지하철 4호선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유통마트가 인접하여 기본적인 생필품 구입에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요. 프리미엄 아울렛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물세권을 톡톡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안시성이라고 하죠. 안산 시흥 화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시흥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정말 집중된 것 같아요. 주택법과 정부 정책에 따라 투명하고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사업을 위한 필수 요소인 100% 토지 계약을 완료해 토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 지연, 토지대 증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등기 완료, 건축, 교통 심의를 완료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담금을 책정해 실수요자들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신뢰받는 신탁회사의 철저한 자금 관리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주택조합의 장점을 잘 살려서 조합원 모집과 일반 분양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최적의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튼튼한 구조 설계와 깔끔한 마감으로 준공 시까지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입주 시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좋은 위치, 합리적인 가격으로 쾌적한 숲세권 프리미엄과 주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까지 품고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태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지역주택 조합 분양이 한창인 시흥 군자 영상까지도 확인해 보시고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지역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코너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동산 이슈 팩트 주제 계속 단체창에 올려드렸거든요. 오픈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집값 10억은 우습네요. 그러니까요. 서울의 평균 집값 뭐 9억 원대라고 하니까 10억은 정말 우습게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경매와 관련된 궁금증까지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자, 빌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얼마나 오른 거예요? 네, 제가 답을 그냥 기사 하나로 보여드릴게요. 기사 제목이요. 네. 미친 전세 참다 못해 빌라 패닉 바잉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빌라와 관련해서. 네, 정말 패닉 상태인데 이제 네. 패닉 상태에서 바잉을 하셨다 이런 뜻이죠. 근데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10월에 서울의 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거래량을 보세요. 5,326건으로 전달 대비 11%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도 네. 상승 추세입니다. 네, 계속해서 빌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투자자가 몰리다 보니까 빌라 가격도 함께 오르고 또 거래도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네, 이렇게 빌라에 대한 매매 수요가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6월 그리고 7월 이후에 부동산 정책이 규제가 심해지고 또 매매 거래에 대해서 제한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고 나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는데 아파트 값은 영혼을 끌어올려도 내가 이렇게 영혼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족하다 보니까 빌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요 가장 높은 빌라 매매 가격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순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매매 거래량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의 뭐 역촌동, 불광동, 강서구의 화곡동, 양천구의 신월동, 강북구의 번동 이런 곳은 사실은 빌라의 가장 핫한 빌라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 중에서 이 빌라를 그럼 도대체 어디에 사면 되냐? 빌라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어느 지역을 사야 되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사실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빌라가 아니더라도 개발 호재가 넘쳐나고 있어요. 특히 용산공원 조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나올 수 없는 최대의 개발 수혜 호재 지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산 지역에서도 아직 오르지 않은 예를 들어 용문동, 효창공원 앞역이라든지 아니면 남영역 근처의 원효로 같은 지역은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시면요.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정보들, 이야기들 콕콕 집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용산을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용산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워낙에 많은 뭐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빌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빌라들이 개발이 되면서 어떠한 아파트로 변모하는 거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그래서 이렇게 용산을 짚어주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용산에 대한 개발 호재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KTX, 원래 있던 KTX가 용산과 서울역 사이를 지하화해서 운행이 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GTX B노선,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가득합니다. 근데 용산 전기창 개발로 인해서 이 지역에 많은 실수요자, 실거주자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외에 용산 민족공원을 현재 서울시와 용산구에서 유네스코로 등재하겠다. 우리나라의 아픈 분단의 역사를 담은 곳이기 때문에 등재하겠다 하면서 서울의 센트럴파크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실 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거고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효창공원 앞역 용문동입니다. 이 지역은요, 1억 정도 하던 빌라의 가격이 현재 최고가 5억까지 뛰어 올랐고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이 아까 말씀드린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좀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빌라 한 동 자체만으로도 신축 빌라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빌라가 연립주택이 묶여서 개발을 한다든지라는 호재가 좀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용산에는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숨겨진 빌라로서의 가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신다면 빌라로서 아주 또 소액으로서 장기 투자 또는 시세 차익까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빌라 투자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 정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빌라에 대한 기대치가 갑자기 높아진 이유는 부동산 정책, 전세난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전세난이 좀 수그러들겠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겠지라는 기대감보다는 이 규제가 더 심해질 거야, 또는 정부에서 그런 행정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빌라에 투자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빌라 투자는요, 장기 투자가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액 투자로 임대 수익을 또 가지고 가면서 주변에 있는 개발 호재를 잘 살펴야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빌라 자체보다 그 지역 주변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만의 팁 하나 알려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언제나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방 열려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들 자세히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노란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 창 올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저희 이 시간 이후에 경매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경매에 관련해서 궁금하다, 아니면 조금 나는 지금 경매 투자를 안 했지만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것들 자유롭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복부인과 함께한 빌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증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호재가 있는 곳에, 그래서 강남보다는 용산이 훨씬 더 호재가 많기 때문에 용산으로 빌라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용산에 그럼 들어가봐도 좋을지, 우리 복부인이 픽해준 용산 지역에 지금 투자해도 좋을지 등등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궁금증도 남겨주시면 저희 지금 부동산 사이다 창에 부동산 전문가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실시간으로 댓글도 달아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투자 관련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 남겨주신 고민까지도 저희가 다 체크해서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창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정보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요. 뭐 정부의 정책이나 어떠한 의견이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리고요. 저희 잠시 후에 쉬었다 다시 돌아올게요.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세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임지윤입니다. 저는 지금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괜찮은 부동산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기 위해 이렇게 집 밖으로 막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바로 평일 오후 1시입니다. 앞으로 평일 오후 1시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요모조모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특히 노란톡에 접속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노란톡에서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면 제가 인사도 해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또 답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사이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들 많이 가져가시고요. 평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 잊지 않고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만나요.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노란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 방에 지금 경매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또 용산 어디라고요? 아까 투자처. 복부인이 관심 가졌던 용산 투자처 어디라고요? 한번 여쭤보셨거든요. 어디였죠? 용용 죽겠지. 용산의 용문동입니다. 네. 잊지 않으시고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 좋아요. 언제든 올려주시면 제가 네. 방송 중에는 이렇게 방송으로 또 방송이 끝난 후에는 노란톡으로 아주 세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 중에서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곳이 바로 용문동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용문동에 좀 투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자, 비대면 소통방통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분야에서 정말 제야의 고수로 알려진 분이에요. 우리 진짜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궁금증들 올려주시면 명쾌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김재필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필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유명한 우리 김재필 교수님을 이렇게 저희 방송에 직접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저를 띄워주시니 저 역시 방송할 따름이고요. 네. 항상 사람은 사람을 칭찬할 줄 알아야 네. 그 덕이 저에게 돌아온다 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요. 저는 부동산 관련된 복을 조금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김재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렇고요. 우리 지윤 아나운서도 그렇고요. 경매에 대해서 투자의 해안을 조금 넓혀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경매와 관련된 방송은 첫 시간이거든요,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첫 질문, 저희 오픈 채팅창 질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경매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일단 이것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간략하게 먼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흔히 하는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네. 맨날 살림만 하고 있던 가정주부가 뭐 방송국에서
네. 가정주부 누구누구가 경매에서 뭐 몇십억 벌었다 했더니 네. 그 말을 듣고 무조건 경매시장 갔다가 실패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경매는 양날의 칼, 버느냐 까먹느냐.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철저한 법률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은 네. 아파트다 땅이다 그러는데요. 이 부동산은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1항에서 이렇게 토지와 지상물 이렇게 법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접하는 아주 상식적인 법률로서 네.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법률이 부동산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이 좋다더라. 그래서 우르르 따라가서 같이 사고, 그리고 또 친구가 샀는데 올랐다더라. 그래서 나도 한번 사볼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친구들의 이야기, 남의 사례만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니니만큼 오늘 특히나 전문가와 함께하니까 여러분들 경매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경매할 때 뭐 어떤 곳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어떤 투자처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도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우리 지은 아나운서도 질문이 있다고 아까 방송 네. 전에 저희 둘이 되게 신났어요. 기다렸어요. 네. 우리 효연 아나운서는 그나마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많아서 우르르 가기라도 하지만 전 부동산에 관심 있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에 우리 전문가님 모시고 좀 많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그 노하우를 하나 좀 들었으면 하거든요. 경매에 투자하는 특히 초보자들, 저 같은 초보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경매 물건을 좀 실패를 하지 않거나 실패를 좀 줄이면서 할 수 있을지 팁이 있으면 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경매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노하우. 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네. 그 용산 용문동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지난주에 제가 제 지인 한 분을 용산구 효창동에 현재 시세는 13억인데 네. 그것을 한 8억대의 낙찰을 우와. 받아준 사례가 있습니다. 와, 사자마자 5억을 버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물건에는 우리가 한 15명이 치열한 경쟁 속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1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첫째는 내가 이 부동산을 어떤 목적으로 구입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내가 이 부동산을 어떤 목적인가. 첫째는 단기 차익을 노릴 것인가. 거주의 목적인 것인가. 네. 안 그러면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개발되면은 개발 수익을 노릴 것인가. 그래서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매시장 그러면은 네.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개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용산이라든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용성, 그다음에 노도강 중에서도 요즘은 그래서 최근에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용산으로 그리고 조금 이제는 앞으로 더 남아 있고 좀 흙 속에 진주다라면은 청량역 일대 주변도 한번 살펴볼 만하는데요. 이 부동산 경매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 그다음에 나의 자금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동산의 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내가 이걸 낙찰받았을 때 내가 소유자로서 완벽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래서 법에서 또 소유권은 이렇거든요. 네.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소유자라고 민법에서 그렇게 소유권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 수익을 얻을 것이냐 또는 장기 투자를 얻을 것이냐 또는 실거주가 목적이냐 목적을 좀 분명히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을 좀 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팁을 이렇게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노란 채팅창에 안 그래도 뭐 경매 투자 잘하는 노하우 꿀팁 알려주세요라는 글도 올라와 있었네요. 네. 방송 보면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도전하려고 하면 겁부터 나요.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파트 매수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는 어려움 해결해 드리고자 우리 김재필 교수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글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오픈 채팅창에 올려주신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채팅창 보겠습니다. 경매할 때 수수료나 세금이 따로 있나요? 아파트 사면 취득세 내는데 경매는 어떤가요, 교수님? 예, 경매 역시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 방법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반 매매 시장에서 사는 것 갖다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경매 시장에서 갖다 사는 것 갖다 우리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일반 매매 시장에서 사고 팔 때는 첫째가 중개 수수료이죠. 그다음에 법률의 행위인 경매 시장에서 사고 팔 때는 법원에 수수료라는 게 없습니다. 단지 일반 매매 시장에서 사고 팔 때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적인 권리관계 하자를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은 만큼 책임을 지고요. 법원의 경매는 싸게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파는 대신에 모든 법률적인 권리 분석을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 집을 사고 파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을 선택을 해야지 흔히 하는 그 브로커라든지 이런 비공신력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자, 또 전문가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저보다도 네. 우리 내경제 TV에 네. 공신력 있는 방송만 잘 시청하시더라도 아, 네. 정말 좋은 팁을 얻을 수가 있고 네. 공신력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팁들 또 어디서 받아볼 수 있죠? 네, 그런 팁들은 바로 노란톡에 접속하셔서요. 부동산 맞습니다. 사이다 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기회예요. 사실 그동안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토지에 관련된 경제나 부동산 프로그램은 많이 있었지만 경매를 그것도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은 저희 프로그램밖에 없거든요. 정말 자부심 뿜뿜입니다. 언제든 노란톡 접속하셔서 부동산 사이다 방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매와 관련돼서 그동안 좀 알고 싶었는데 알 수 있는 창구가 좀 없었다 하시는 분들 경매와 관련된 기본적인 어떠한 궁금증도 좋고요. 그리고 또 경매에 대한 좀 전문적인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뭐 궁금증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화면을 통해서 띄워주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대출은 몇 %가 나옵니까? 라는 질문 올려주셨네요. 예, 요즘에 부동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모든 부동산을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어놨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거의가 다 규제를 묶어놨는데 그 규제가 첫째가 대출 규제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대출 규제에서 빠졌던 지역이 김포였었죠. 그래서 아파트를 사거나 낙찰 받았을 때는 60에서 80%씩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아주 광풍이 불고 갔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바로 또 규제가 들어갔죠. 그게 바로 강 건너 파주로 옮겨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인데요. 이 얘기를 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부동산이든지 간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네. 이게 규제 지역인가 비규제 지역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유주택자인가 무주택자인가. 세 번째는 내가 소득이 얼마가 되는가. DTI, LTV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무주택자가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받는다 그러면은 네. 지금도 대출이 50%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1가구 1주택자가 또 다른 아파트를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출은 되되 기존에 가지고 소유한 아파트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한 조건으로 대출이 약 한 40에서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낙찰 받고 나서 대출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네. 낙찰 받기 전에 집 매매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대출부터 확인하시고 부동산을 계약하시거나 입찰에 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네,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있네요. 이제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 또 무주택자냐 유주택자냐, 또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조건에 따라 대출 한도가 또 물건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 분들께, 경매 전문가 분들께 좀 상의를 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경매에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 채팅창에서 상의해 보실 수가 있어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고요. 다음 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가 유찰이 되면 유찰되는 횟수마다 몇 %나 가격이 내려가는 건가요? 이거 궁금해요. 유찰되는 물건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 혹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 남겨주셨네요, 교수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네. 지역에 따라 다르는데 서울 지방 5개 법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20%씩 유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가 한 번 떨어지면 20%가 떨어지거든요. 그러게요. 자, 예전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가 세금 1% 때문에 거래 절벽이다. 네. 거래가 안 된다 그랬는데 20%씩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서울 대부분 외곽 지역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30%씩 떨어지는데 와. 그 대표적인 법원이 수원 그리고 인천 이쪽 법원은 한꺼번에 30%씩 떨어집니다. 자, 지금도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이 있는데요. 네. 네. 감정가에서 7%까지 떨어진 물건도 있고 감정가에서 4%까지 떨어진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것을 사면은 10억의 대박일 수도 있고
그렇죠. 10억짜리를 4억에 낙찰 받았더니 네. 뭐 3억짜리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적인 권리도 중요하지만은 그 부동산의 물건 가치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경매를 막 그냥 바로 도전하기보다 그 지역의 임장도 좀 하고 권리 분석할 수 있는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전문가분의 이야기도 좀 듣고 이래야지 경매가 좀 성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그리고 상당히 지금 놀랐어요. 물건에 네. 대해서 올려주신 분 계시니까요. 바로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이 물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2020 타경 102723 방학동 아파트 물건인데요. 권리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2020 타경 102723 정말 부동산 사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물건입니다. 이렇게 바로. 어때요? 네, 이것은 제가 저희 회원들에게 추천 물건을 했던 그 물건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에 먼저 부동산은 옛날부터 목이라 그러죠. 네.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고전학파부터 부동산의 가치는 위치의 가치다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강남 쪽을 손했었는데요. 여기는 전형적인 강북 지역의 도봉구 방학동입니다. 네. 자, 방학동 그러면 예전에는 교통의 지옥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방학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전철 신설동까지 예전에 1시간 걸리던 이 구간이 15분이면 주파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건너편에 가면은 지하철 4호선과 1호선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성 아파트인데 굉장히 큰 단지이고 한 가지 흠이라면 1층인데 네. 이 아파트가 지금 지은 데가 약 30년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젊은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2층, 3층, 4층을 매우 싫어한 이유가 애들이 뛰는데 밑에 층의 소음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들에게는 딱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지 지분 면적이 34.66제곱미터 그러면은 땅 지분이 10평입니다. 자, 내가 서울에 땅을 1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땅 3.3제곱미터당 한 평당 2천만 원씩만 하더라도 땅값만 하더라도 2억이 넘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건물의 전용 면적이 84.9제곱미터인데요. 이게 요즘 우리나라 주부들이 가장 선호한 방 3칸 욕실 2개의 33평형 구조입니다. 선호도가 그런데 제일 높죠. 이게 지금 감정 가격이 3억 8,300인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 네. 평당 1,000만 원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전에 최근에 그 모 전 국토부 장관께서 네. 5억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다 그랬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찾아보면은 많이 있는 것이 경매시장의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건의 근저당권과 4건의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요. 지금 이 물건에 아마 전세 가격만 하더라도 3억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물건은 투자 가치가 좋은 물건이고요.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방 3칸 욕실 2개의 구조이기 때문에 매우 그 선호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치상으로 보면은 녹지 공간이 매우 풍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예전에는 여기가 강북 지역이었는데 앞으로 여기가 중저층 단지로서 미래 가치를 바라본다면은 투자 가치가 있는 방학동의 우성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워낙에 뭐 아파트 값이 집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열심히 공부하고 발품 팔고 알아보다 보면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경매라는 건데 우리 지훈 아나운서는 경매에 원래 관심이 좀 있었어요? 네, 저는 경매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제 키보다 넘는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이게 공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힘들고 뭐 건축물 대장에 등기부등본에 떼보고 쉽지가 않은데 네. 우리 전문가님 저처럼 권리 분석 잘 모르고 어려워해도 경매 도전하거나 한번 성공할 수 있을까요? 권리 분석 어렵잖아요. 우리 저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나 많은 책을 보고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다 헷갈리다는 얘기예요. 네. 이론으로 그래서 배웠어요. 네. 경매라는 것은 아파트를 싸게 사고 좋은 곳 사다 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아, 그래요? 자,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모 서점에 가면은요, 네. 가장 많은 책이 부동산 책입니다. 맞습니다. 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이 경매책입니다. 그 수많은 책이 경매에서 다 돈 벌었다는 책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책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만 보면은 목적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권리 분석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합니다. 쉽고도 어려운 게 경매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면 제 자랑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해주세요. 네. 굉장히 우리 분야에서 가장 비싼 강사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무 데서나 저를 초대하지 못하는데 아유, 오늘 영광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권리 분석 물론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조금만 같은 그 법률적인 지시. 첫째,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으로서 어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또 임차인으로서 어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매가 되면은 한 70%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역시 권리상의 하자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요즘 똑똑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집을 들어갈 때 등기부터 한번 띄워보고 네. 집값은 얼마인지 그 집의 가치는 얼마인지 그리고 저당권 설정 채무는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면은 절대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기회를 세심한 주의를 기다린다면은 완벽한 권리 분석의 대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집에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책들 다 갖다 버리고 차라리 우리 부동산 사이다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이렇게 전문가님과 맞아요. 질문하고 대화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물건이- 그게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네. 또 들어왔습니다. 2019 타경 71,058 물건 분석 좀 해주세요. 파주 아파트입니다. 아, 파주네요. 파주 요즘 2019 가장 타경. 핫한 지역이죠. 네. 자, 파주가 71,058. 뜨는 이유가 네. 그 전에 김포가 규제 지역이 아니었다가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맞아요. 가장 건너편에 있는 파주로 들어갔는데요. 자, 이 파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파주에 있는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8단지 군문행일 808동인데요. 네. 감정가가 2억 7,600에 최저가가 1억 9,300입니다. 와. 자, 이 물건은 2억 7,600대 어느 분이 3억 300에 낙찰받았다가 네. 잔금을 미납해서 다시 나온 물건인데요. 지금 현재는 1억 9,320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의 권리관계를 보면은 선순위 근저당권, 후순위 근저당권,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갔고 지금 세금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물건을 낙찰 받으시면은 모두가 소멸되는 그 권리에 해당되고요. 또 이거 역시 보면은 항상 아파트는 구조가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방 3칸, 욕실 2개의 구조에 파주 시내에 굉장히 입지여건이 좋은 물건으로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보면은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33평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만 하더라도 3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한 2억대에 낙찰 받으면은 한 7,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파주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네. 하나의 특징은 GTX 노선이죠. 네. GTX A 노선, 노선. A 노선으로서 네. 앞으로 서울역까지 15분, 20분이면 주차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충분한 지역이 네. 파주 지역인데 앞으로 파주 지역 역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다시 또 규제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초창기에 이런 물건은 이런 지역은 공략을 하시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파주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파주도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라는 뉴스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경매 시장에서 어떤 물건들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경매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면은요.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가 1순위입니다. 네. 그 물건을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최근에 네. 서부지방법원에서 네. 13평짜리 아파트가 감정가가 3억인데 네. 약 한 40명이 입찰을 해가지고 네. 감정 가격의 한 190%에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중소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물건을 투자할 때 시세 차익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원금 회수가 가능하냐 안 하느냐. 네. 즉 낙찰받은 금액 이상으로 전세 대금을 뽑아버릴 수 있으면은 거의 뭐 공짜로 집 가지고 있는 게 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곳, 아까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용산 이런 데에 소형 빌라, 즉 대지 지분이 20제곱미터에 있는 소형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그렇거든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네. 서울 사람들이
모두가 서울 시내에 살고 싶어 하는데 예각지역에다 집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네. 이 낡은 서울 이 도심권을 다시 한번 개발하자 이런 취지로 바뀌기 때문에 개발 여지가 있는 이런 중소형 빌라도 앞으로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이제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만큼 또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주말에 쉬는 동안도 노란 오픈 채팅창을 계속해서 열어둘 거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